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광석입니다. 자, 분자생물학 기초 영상 MB2입니다. 이번에는 RNA의 종류와 기능입니다. 우리가 MB1에서 DNA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RNA는 DNA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좀 중요한 차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구조적인 차이하고 그다음에 형태적인 차이, 마지막으로 쓰임새가 많이 달라요. 그거를 초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RNA란 무엇인가라는 걸 먼저 살펴보시고, 우리 사람 몸 속에서 혹은 세균 같은 세균이나 감염원들 세포 속에서 발견되는 세 종류의 RNA, 보시는 메신저 RNA를 줄여서 mRNA,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 RNA를 tRNA, 그 다음에 리보소말 RNA를 rRNA라 부르는데, 요 세 종류의 RNA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RNA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봅니다. RNA,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있어요. 자, 우리 참고로 DNA는 뭐의 줄임말이었던가 기억하시나요? 이게 디옥시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를 줄여서 DNA라 불렀고요. RNA는 디옥시란 말이 없이 그냥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입니다. DNA MB1을 설명할 때 제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5탄당이라 했습니다. 탄소가 1번, 2번, 3번, 4번, 빠져나온 5번 탄소. 여기 끝에 인산 하나 붙어 있고, 이쪽 1번 탄소 끝에 ATGC 4개 중에 하나의 베이스가 온다 했어요. 염기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2번 탄소에 산소 없이 수소만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디오스리보스인데요. 디옥시리보스, 그죠? 그런데 리보스는 뭐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2번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는 채로 OH 수산화기라고 하는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리보스예요. 자, 이거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DNA를 구성하는 5탄당하고 RNA를 구성하는 5탄당은 서로 형태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2번 탄소 자리에 산소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긴 리보스를 쓰고 있는 요 5탄당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요것들이 쭉 길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게 RNA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RNA라고 하는 건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핵산입니다. 그 다음에 DNA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구조적,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MB3번 센트럴 도그마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MB3번하고 MB4번에 설명할 내용인데, 그건 이제 그 영상에서 보시기로 하고. 자, RNA하고 DNA 서로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봅시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NA는요, 5탄당을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DNA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쓰고 있다. 당이 서로 달라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DNA 할 때 여러분들 염기는 퓨린 계열의 아데닌, 구아닌, 피리미딘 계열의 사이민하고 사이토신 이 네 가지를 쓴다 했어요. 그런데 RNA에서는요, 미안합니다. 이거 여기다 쓰면 오히려 헷갈리겠다, 그지? 밑에다 쓸게요.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DNA에서는 염기가 A, T, G, C 네 개를 쓰는데요. 자, RNA에서는 A하고 G하고 C는 똑같이 써요. 그런데 T 대신에 U를 씁니다. 유라실이라고 하는 U라고 하는 염기를 써요. 이 염기가 서로 다른 게 또 큰 차이입니다. 자, 세 번째, RNA는요 주로 단일 가닥으로 있어요. 물론 일부 짧은 것들 중 이중가닥으로 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RNA들이 단일 가닥이에요. 한 가닥짜리라. DNA는 두 개였죠.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 RNA는 주로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 자, 마지막으로 RNA는 DN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가닥이에요. 수백에서 수천, 뭐 좀 길면은 만 단위까지 가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이제 그 염기를 달고 있는 그 인당염 하는 게 있었죠. 그 염기를 달고 있는 이 물질들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조금 길면 만 몇백 개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 이제 대체로 이런데
DNA는 보시는 것처럼 수백만에서 수십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일렬로 이어진 경우도 존재한다. 매우 길다. 이게 DNA와 RNA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 잠깐 볼게요. 그림 보시면 DNA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옥스리보뉴클레익 애시드를 줄임말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번 탄소에 산소가 없어요. 이게 디옥스리보스고 RNA의 경우는 리보뉴클레익 애시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 리보스 당이 여기에 산소가 있어요. 이거 차이. 그 다음에 DNA는 보시는 것처럼 이중가닥. 요거는 단일 가닥이다. 그 다음에 안에 중간에 끼은 요 염기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은 이 두 가지 다 쓰는데 DNA의 경우는 사이민을 쓰고 RNA의 경우는 사이민 대신이에요. 사이민 대신에 유라시를 사용한다. 요게 차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가 주로 발견할 수 있는 RNA가 mRNA, rRNA, tRNA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siRNA, miRNA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생각하지 맙시다. 우선 세 가지의 주요 RNA 중에서 첫 번째 거 메신저 RNA부터 봅니다. 특징은 DNA의 유전 정보를 단백질 합성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다. RNA 분자인데 DNA에서 그대로 DNA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RNA예요. 근데 사실 모든 RNA가 다 DNA를 보고 그대로 본 따갖고 그 복사 붙이기 한 게 RNA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tRNA든 mRNA든 rRNA든 모두 다 DNA를 보고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복사라기보다는 전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릅니다. 전사돼서 나온 게 RNA인데 그 중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의 사본 역할하는 RNA를 우리는 메신저 RNA, mRNA라고 부릅니다. 메신저가 DNA가 갖고 있는 정보 메시지를 전달해준 RNA라 해서 mRNA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전자의 엑손 부위만 포함한다. 스플라이싱이 발생해서 이런 것만 된다 하고요. 세포질에서 발견되며 수명이 비교적 짧다 되어 있습니다. RNA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잘 깨져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 뭡니까? 유전자의 엑손 부위만 포함한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오른쪽 그림 보면 설명드릴게요. 요거 보면서. 자, 기능은 메신저 RNA, mRNA 기능은 말씀드린 전사,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DNA로부터 정보를 복사해낸 그런 케이스고 R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DNA 주연 가닥으로부터 합성되어 나왔습니다. DNA를 복제할 때에는 DNA 두 가닥을 벌려가지고 DNA 중합 효소가 한쪽 가닥부터 쭉 타고 가면서 반대편에 똑같은 DNA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RNA의 경우에는 비슷한 방식이에요. DNA를 벌린 다음에 이쪽 가닥을 보고 요거하고 똑같은 RNA를 만들어내요.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DNA 중합 효소가 아니라 RNA를 만들기 때문에 RNA 중합 효소를 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번역,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 템플릿을 역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단백질을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단백질의 설계도 원본 정보가 들어있는 DNA를 훅 풀었어요. 풀은 다음에 짚어 벌린 다음에 거기서 RNA를 만들어냈어. mRNA를 만들어내고 그걸 끝이나? 그게 아니에요. mRNA를 어디론가 mRNA가 그 해관에서 만들어졌고 어디론가 빠져나와가지고 어딘가 단백질 만드는 공장으로 가갖고 야 이래 만들으라고 설계도 사본에 들어가야 그 공장에서 단백질 만들어내겠죠? 그때 mRNA에 적혀있는 mRNA에 그 들어있는 염기의 순서를 보고 DNA가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구나 라고 알아채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부르는데 요 translation 번역이란 말이 왜 그냥 다른 말 안 써서 왜 하필 번역이야? 요거는 MB 3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단백질 합성의 설계도 사본으로서 템플릿 역할을 하는 게 mRNA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코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코돈이 뭐냐면 염기를 3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아미노산 한 개에 대응시키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몸속에요.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수학인데요. 보세요.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이 오른쪽 위에 좀 쓸게요. 아미노산이 총 2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을 그러니까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mRNA를 시켜가지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생성 공장으로 하여금 아미노산 여러 개를 막 이어붙여서 단백질 만들어 시킬 거예요. 그런데요,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서열은 염기가 가질 수가 4개밖에 없어요. 4개의 4가지의 염기를 갖고 20가지 아미노산 언놈을 가져와 붙여라 이걸 설명하려면은 문제가 돼요. 이런 게 있겠죠. 아데닌은 뭐 이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볼게. 아데닌이면은 프롤린이라고 하는 저 아미노산하고 글루타메이트하고 이런 거를 가져와라. 타이민이라고 하면은 뭐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의 염기에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정하게끔 해놨다. 그러면 리보솜 입장에서는 아데닌 뻥 나왔는데 아데닌 뭐 이걸 글루타민을 가져오란 말이야. 프롤린 가져오란 말이야. 헷갈리겠죠? 큰일 나요. 원래는 DNA는 아데닌으로 하여금 프롤린을 가져오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 리보솜이 글루타민을 갖다 붙여본 거야. 그러면은 DNA가 원하는 단백질을 못 만들게 돼요. 그죠? 그래서 4가지의 염기로 20가지 아미노산 지정하려니까 이거는 쉽지가 않더라.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이제 뭔 짓을 하느냐? 밑으로 좀 여기다 그릴게요. 이제 염기가, 그러니까 mRNA가 쭉 이렇게 갈 때 A, T, T, C, G 뭐 이런 식으로 염기설이 있다 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 염기로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만들면 중복성이 있어서 문제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2개의 염기로 한 개 아미노산을 쓰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AT라면은 프롤린, 뭐 TC라면은 글루타민 이렇게 짠다면 어떻게 될까? 리보솜이 2개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끔 만들어놨다면 어떻게 될까?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4개 곱하기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총 16가지 경우 수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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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C, A, G. 마찬가지로 T, A. 자, AT 나왔다고 AT, TA 같은 걸 보면 안 돼. 순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순열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T, T, TG, TC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보면 총 4개씩 4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총 16가지 경우가 나와요. 16가지 경우, 아까 4가지 경우보다는 일단 4배로 늘어서 마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미노산 몇 개? 20개예요. 아직 16개를 하려니까 20개 커버가 안 되는 거야. 역시 4개의 아미노산은 부득이하게 중복성이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이제 뭐 어쩔까? 염기를 3개 단위로 묶어보면 어떻게 될까? 자, 뭔 뜻이냐? 지우고 다시 해볼게. 방금 오른쪽 그려놓은 거 요거처럼 길게 mRNA가 같은 DNA에서 전사되는 mRNA가 A, T, G, C, C, A, T 뭐 이렇게 갖다 칩시다. 아까는 1개씩 하니까 문제돼. 2개씩 하니까 좀 가지수가 늘긴 했지만 역시 문제돼. 그러면 3개씩 묶고 하는 거야. 3개, 3개, 또 3개 이런 식으로. 리보솜이 3개씩 염기를 묶어가면 이제 총 몇 가지가 나오냐?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 4, 4, 16, 16 곱하기 4니까는 64가지.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러면은 아미노산 20가지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리보솜한테 전달할 때 RNA라고 하는 놈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RNA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끊어서 읽을 때 3개의 염기 단위를 끊어서 읽으라 하는 그것을 코돈 혹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트리플렛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트리플렛 코돈, 3염기 코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사실 코돈의 정확한 개념은 그 DNA를 코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RNA를 코돈, DNA에서부터 뒤집혀 나온 정보, 그 다음에 mRNA지. 그 다음에 tRNA를 이 코돈을 또 한 번 더 집어서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줘요. 이 코돈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 그 코돈이 3개 단위로 이어가는 걸 트리플렛 코돈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구조를 봅시다. 구조는 이제 요거하고 어디 갔노? 요거하고 함께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mRNA가 DNA에서부터 전사되어 나왔어요. 전사되어 나왔다 하면 이제 뭔 일이 생기느냐? DNA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단백질 설계도 정보를 들고 mRNA가 만들어서 막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포 속에서
핵 안에서 DNA가 있고 DNA에서부터 RNA가 만들어져서 mRNA가 핵 밖으로 딱 뛰어나온 순간 핵 밖은 여러분 이분 밖은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죠. 핵 바깥쪽은 RNA, mRNA한테는 정말 살기가 험악한 그런 환경이 돼요. RNA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다니다 보면은 속에 떠다니고 효소한테 턱 걸려가고 두동강 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뭔 짓을 하느냐? 이제 여기 보시는 어디 앞에 있노? 캡하고 테일이라고 하는 RNA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요 끝에다가 의미 없는 서열을 좀 더 붙여놔요. 그래서 5' 쪽에는 캡을 씌우고 3' 쪽에는 A만 주구장창 계속 반복되는 테일. 혹시라도 효소가 오면은 끝에 이런 놈을 잘라무라는 뜻이야. 앞에 뭐가 와도 캡만 잘라무라. 중간에 들은 본체는 안전하게 보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mRNA를 보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는 뭐 UTR 바깥쪽에 캡, 테일 이런 게 있다. 이런 의미고요. UTR은 그래서 캡하고 테일을 붙여주는 이 자리에는 캡이 붙어주세요. 이 자리에는 테일이 붙어주세요 하고 표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단백질 생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이런 UTR 영역들이 있으면은 앞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mRNA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mRNA가 이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반에 사람의 DNA를 처음으로 2000 초반이 아니죠. 2000년대 후반입니다. 처음으로 DNA 염기서열을 100%다 풀어냈다 했어요. 그때 학자들이 정말 흥분했었는데요. DNA 속에는 유전 정보를 낱낱이 파헤치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 우리가 맞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컷 DNA 시퀀싱 해갖고 안에 정보를 다 보니까 거의 90몇 % 이상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야. AT 뭐 이런 거 자꾸 반복되거나 이거 이거 이제 TAT의 반복이에요. 이걸 타타박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C만 주구장창 나오거나 TG만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뭐야? 이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어떤 의미의 유전자인지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크 DNA라고 불렀습니다. 쓰레기 DNA라고 불렀어요. 자, 이 쓰레기 DNA가 뭔 역할을 하냐? 나중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DNA가 이렇게 길게 있고 여기서부터 RNA를 하나 만들어냈다 쳐요. 이게 메신저 RNA를 하면은 일단은 DNA에 있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다 따냅니다. 따내고 나서 보니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쓰레기 소위 정크 DNA에서 정크 DNA에 들어있던 유전 정보가 다 빨려 나와본 거야. 복사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단백질 만드는 공장에 밀어야 하니까 단백질 공장이 뭐고 이래 되는 거예요. 어찌가 하는 말이야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DNA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메신저 RNA에서 아까 말씀드린 의미가 없는 영역을 촥촥 가위로 잘라냅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서 드러내는 영역을 우리가 엑손 영역이라고 불러요. 엑손은 빼내고 인트론끼리만 서로 이어붙인다.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헷갈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엑손을 드러냈는데 엑손이 미안합니다. 헷갈렸고 인트론을 드러내고 엑손끼리만 남겨서 쫙 이어붙입니다. 인트론이 그냥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인트로듀스드 된 상태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트론만 다 잘라내고 엑손끼리만 이어붙여요. 그렇게 해서 쭉 만들고 싶은 단백질 모양의 단백질을 코딩할 수 있는 완성된 mRNA를 만들고 그 끝에다가 캡하고 테일을 씌워갖고 mRNA가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mRNA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tRNA, 트랜스포터 RNA. 이거는 제가 수업하거나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택배 트럭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인데 어떤 친구가 tRNA가 T가 택배의 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뭐 그건 잘못된 건데 어쨌든 뭐 그래라도 기억해 주니 천만 다행입니다. 자, 트랜스포터 RNA는 뭔 짓을 하느냐? 아미노산을 단백질 생성 공장인 리보솜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해요. 모양새 보시면 이렇게 클로버 모양처럼 생겼고요. 이제 살짝 돌려서 보면은
L자 모양처럼 이렇게 L 모양처럼 생겼다. 이렇게도 봅니다. 길이는 약 한 70에서 90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어붙어 있는 짧은 RNA이고 모양새가 사실 이래서 그렇지 사실 한 가닥짜리예요. 한 가닥짜리가 지각 꼬이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어붙어서 두 가닥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한 가닥짜리다. 트랜스포터 RNA의 기능은 아미노산과 결합을 하고요. 요 꼬리 끝에 아미노산이 이렇게 달고 와요. 그 다음에 아미노아시드 tRNA 합성 요소에서 촉매된다. 뭐 이거는 그렇게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mRNA의 코돈과 상보적 결합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 이제 MB 3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mRNA가 DNA로부터 어떤 단백질 만들지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얘가 리보솜 안에 쭉 끼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tRNA가 아미노산 달고 가고 쭉 왔을 때 tRNA 끝쪽에 이렇게 세 개의 염기가 있는데 이 염기하고 RNA에 딱 맞아떨어진 염기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아미노산 달고 왔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mRNA 코돈하고 상보적 결합한다. 그런 뜻이고요. 안티코돈을 통해서 mRNA 코돈을 인식한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아미노산 전달해주고 요거는 이제 APE, 요건 이제 리보솜 안에서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드릴게요. APE 사이트를 이동하면서 기능을 수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거는 여러분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모르셔도 되겠다. 그래서 tRNA는 아미노산을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RNA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지우고 넘어갑시다. 자, rRNA입니다. 제가 방금 단백질 생성하는 공장을 리보솜이라고 불렀어요. 리보솜을 구성하는 게 rRNA하고 일부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뭉치면 오른쪽 보시는 이런 덩어리가 돼요. 요게 리보솜이에요. 큰 덩어리 하나하고 작은 덩어리 하나 두 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그 틈으로 mRNA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리보솜이 mRNA를 꼭 여러분들 OMR 카드에 여러분들 표시하는 뭡니까 마크 있죠? 마킹해 놓은 거 마크를 기계가 착착착 찍어서 읽는 것처럼 리보솜이 mRNA에 적혀 있는 유전 정보를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갑니다. 자, 리보솜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가장 풍부한 RNA 종류. 실제로 RNA 시퀀싱 같은 거 해보면 rRNA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진핵 생물에서는 주로 18S, 5.8S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요게 무슨 SS 요게 RNA의 리보솜 RNA 덩어리의 사이즈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리보솜을 형성하고요. 펩타이드 결합, 요게 단백질 만들 때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이어지는 결합 방식이에요. 펩타이드 결합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mRNA하고 tRNA 결합을 지원해 서로 이렇게 상보적으로 서로 맞닿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참고로 이제 좀 가려 있죠.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세요. 다음과 같은 작은 RNA들도 역시 좋은데 snRNA, 스몰 뉴클레어 RNA라고 하고 스플라이싱 자리 인식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마이크로 RNA, mRNA를 붙어갖고 이 mRNA 발현 조절을 담당하는 RNA, siRNA, 스몰 인터피어링 RNA라고 해서 RNA를 망가뜨리는 RNA예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최근 연구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RNA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어디 앞으로 왜 이러지? 낙서 지우고 여기에서 하나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코돈, 안티코돈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센트럴 도그마에서 설명드린 내용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두 번, 세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놓는 경우는 이해가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 서열이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두 가닥 여기다 쓰지 말고 여러분 잠깐만 여기다 써볼게요. 넣은 데다가 DNA 한 가닥이 있고 DNA 이중 가닥이 있어요. 두 가닥이 있어요. 여기가 A, T, G, G, C, A, T라고 합시다. 물론 뒤로 쭉 더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MB1에 설명드렸죠. A 반대편에 오는 거는 이중결합을 수소결합, 이중수소결합 만들 수 있는 사이민이 온다 했고 G 반대편에는 삼중수소결합 만들 수 있는 사이토신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A 반대편에는 사이민이 와요. 그 다음에 T 반대편에 A, 그다음 G 반대편에 C, 이것도 C, 여기는 G, 여기는 T, 여기는 A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상보적 결합입니다. 근데 요 DNA를 이렇게 벌릴 거예요. 쭉 벌려가지고 mRNA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벌렸다 칩시다. 밑에 건 모르겠고, 일단 밑에 건 중요하지 모르겠고, 위에 게 A, T, G, G, C, 뭐 이렇게 갖다 칩시다. 앞에 건 몇 개 썼어요. 이렇게 이제 한쪽 보고 mRNA 만든다. 한쪽만 보고 만든다 했어요. mRNA 한 가닥만 만듭니다. 자, A 반대편에 뭐가 올까요? 아까 A 반대편에 T가 온댔어요. 그죠? 여기 이제 뭐가 T가 와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T 반대편에는 A가 오겠지. G 반대편은 C, G 반대편은 C, 그 다음에 C 반대편은 G가 와요. 그런데 RNA에서는요, 여러분들 T가 아닌 T 대신에 유라실 U라고 하는 물질 쓴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T를 쓰면 틀린다. 여기에 U가 온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 딱 세 칸만 잘라볼까? 요렇게 위로 확대해서 볼게요. DNA에서 A, T, G가 있는데 반대편 RNA에서 뭐가 왔어요? U, A, C가 왔죠. 정보가 결국에 같은 정보로 가긴 하는데 문자가 서로 뒤집혔어요. 맞죠? 뒤집혔어요. 뒤집혔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DNA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라고 부르고요. 이 뒤집힌 요 놈을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뒤집혔기 때문에 요것이 암호화되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mRNA는 게 떨어져 나왔어. 나와갖고 쭉 핵 밖으로 나 이제 아주 위험한 세상 가는데 세상 가기 전에 인트론 다 뜰내고 엑손끼리 이어붙여갖고 쓸만한 mRNA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살려주세요 해갖고 UTR 자리 바깥쪽에 캡하고 텔 씌워갖고 날 잘라 먹지 마세요. 이거 보호장치 붙는다 했죠.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mRNA가 만들어져서 쭉쭉쭉 흘러가다가 리보솜에 쏙 끼어 들어갔어요. 자, 리보솜에 들어가면은 아까 이거 그대로 쓸게. 여기서부터 쓸게요. U 그다음에 A, C, C, G 뭐 계속 있겠지. 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요 앞에 UTR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이제 이 단백질 만드는 관계 없고 실제 관계되는 UACC G죠. 요렇게 간다 칩시다. 리보솜이 딱 봤을 때 아까 3개 단위를 잘라본다 했죠. 3개 단위로. 그래서 UAC를 먼저 잘라봤어요. UAC면 무슨 아미노산이야? 아, 고민하니까 뭐네? 불러 하면은 그 UA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달고 있는 tRNA가 쫙 날라와서 여기 붙어요. 이 tRNA 여기 이 자리에 UAC에 대응하는 염기가 있습니다. 뭘까? U 반대편이 뭐예요? A. 그 다음에 A 반대편은 RNA니까 U. 그 다음에 C 반대편은 G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금 UAC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요 tRNA는 mRNA에 딱 상보적 결합하는 요 위치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A, U, G가 적혀있다는 뜻이에요. 자, UAC가 또 한 번 뒤집혔어. 또 한 번 뒤집혔어. 그죠? 뒤집힌 요 AUG를 쭉 가져와서 DNA라고 비교해볼까요? DNA 원래 서열 순서하고 ATG, AUG 똑같아요. 아, 글자 달라요. T하고 U하고. 그죠? 근데 T 대신에 U를 대신 쓴다고 했지. T가 아니고 U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은 정보라. 그래서 코드가 코돈으로 바뀌었다가 이 코돈이 다시 뒤집혀져 갖고 안티코돈이 되면서 원래 DNA가 갖고 있던 정보가 복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된 것을 다시 tRNA가 붙으면서 번역시킨다라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tRNA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MB3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내용을 일단 요약할게요. RNA란 도대체 무엇이냐? DNA를 트랜스크립션, 전사시켜서 만들어진 단일 가닥 핵산으로 AGCU로 구성된다. 요거는 mRNA뿐만이 아니라 mRNA, rRNA, tRNA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mRNA는 어떤 일을 하느냐? DNA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를 전사한 결과물로서 단백질 합성 설계도 4번 역할을 한다. tRNA는 역시 DNA에서부터 유래한 RNA이고요. 세포질 속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을 이끌고 와서 단백질 합성 장소 뭐라 했지? 리보솜이라고 했죠. 리보솜으로 끌고 와주는 역할을 한다.
rRNA는 도대체 뭐냐?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리보솜, 바로 요 놈을 만드는 놈이고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를 제공해준다. 이 리보솜 안에서 mRNA하고 tRNA 서로 딱 만나면서 아미노산을 전달해주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감염 미생물학과 연관성입니다. 면역세포 혹은 세균이 항체나 각종 독소를 생성할 때 항원과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로부터 각종 RNA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서 각 세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만들어내는데 쓰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로 MB2 영상 마치고 우리는 MB3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